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부관계, 그래서 부부관계 회복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를 형성을 할 때는 이제 세 가지 선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 시간에 이제 언급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인문학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이 되면 그 관계에 대한 갈등이 발생을 하고, 심각한 발생이 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바뀐다는 것이죠.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갈등은 필연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할 것이냐 이거죠. 부부 관계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역기능 부부에서 그 순기능 부부 관계로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관계의 차원을 보면 이제 착취와 거래와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가, 그리고 가족이 가장 사랑의 관계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갈등 관계에 혹여나 사랑의 관계의 모양을 취한 착취의 관계가 많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겠죠. 역기능이라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 회복하려면 부부 관계가 정서의 관계가 맞긴 맞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역기능 상태니까 그것을 회복하면 한 단계를 거치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 부부일지라도 거래의 관계로 먼저 우선 관계 회복의 단계를 두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돈, 시간,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돈과 시간의 기브앤테이크 관계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간의 문제 보면은 이제 주말 부부도 있고 이제 기러기 부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말이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일 것이고, 기러기라면 어떤 시기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 주말 부부든 기러기 부부든 그것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주말과 기러기는 괜찮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를 우선시해서 그것이 주말 부부든 기러기 부부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문화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어떤 흐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무슨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이념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거래 관계의 회복이라는 큰 전제에는 다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기능 부부에서 순기능 부부로 가려면은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가정에서, 특히 부부 관계에서 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것은 안정의 욕구가 충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안정의 욕구라는 것은 식욕과 성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냐면 부부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는 전제가 있겠죠. 부부 관계에서 안정이 확보가 되려면, 안정의 욕구가 충족이 되려면 식욕과 성욕이라는 부분이 적절하게 충족이 돼야 부부 관계가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이 되고, 또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차차선이 된다는 것은 뭐 원가족이나
아니면은 뭐 자식, 그쵸? 그리고 뭐 굉장히 뭐 영혼의 단짝 친구가 우선시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 무엇보다 자식보다 원가족보다 배우자가 우선시 되었을 때 엮이는 부부 관계에서 숨기는 부부 관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교육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자녀에게 교육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인생의 미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부모가 자식한테 넌 이렇게 해라 라고, 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자식은 그거를 이룬다 이거죠. 삶 속에서. 그래서 그걸 이루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나의 삶의 욕구가 아니잖아요.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못 산 거죠. 근데 부모의 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루지 못하면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미션을 수행하든 실패를 하든 자녀는 둘 다 공허하거나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투사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든 활동의 90% 이상이 이제 투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도 자녀에게 자녀 교육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그것이 뭐 안전과 법과 도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허용을 하는 거죠. 시행착오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3살이 이제 그 3살 버릇 80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자녀의 발달 과정에서 보면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설명을 했죠. 만 3세가 되면 인격이 형성이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녀가 안 변하죠. 그 부부관계에서는 뭐 3세 이상 아니겠습니까? 배우자가? 그러면 배우자가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죠. 불가능한 거 지속적으로 도전해서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부부의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저희가. 다시 이제 자녀가 3살 이상이 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3살 보러 80 간다는 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해서 이제 6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의 영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생각의 힘, 감정의 힘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식이나 기능은 뭐 부모가 더 훨씬 뛰어나죠. 6세의 자녀보다 세상 경험이나 지식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은 부모가 월등히 뛰어난데 영성은 부모가 자녀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녀의 영성이 부모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6세 이상이 되면 6세 전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뭘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어쩌면 질문을 하는 게 좋겠네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그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자녀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해서 12살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12살이면 그 초기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12세에서 18세를 이제 청소년 기간으로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겠죠. 그때가 이제 청소년 기간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청소년 기간이라는 것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과도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과도기냐? 정신적인 과도기고 신체적인 과도기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그 과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성장을 해서 12살 전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른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면 책임감일 것입니다. 아이는 책임감이 없죠, 상대적으로. 근데 어른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기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이 어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18세가 29,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될지라도 자기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은 몸은 클지라도 이 마음은, 그쵸? 정신은, 정서는 어린아이라 이거죠. 그래서 자녀가 12살이 접어들면 자녀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른이 되는 훈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18세가 되면 청소년의 그 마지막 기간이고 정말 어른이 되는, 진짜 마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떠나보내면 만 3세부터 조금씩 6세 조금씩 12세면 거의 완전하게 떠나보내겠죠. 근데 18세 이상이 되면 실질적인 자녀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배우자하고 더 가까워지겠죠. 18세 이상이 되면 이제 사춘기의 이제 말기에 해당되고, 그것은 독립이라는 거죠. 어떤 독립? 정서적인 독립이고, 물질적인 독립의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도 따로, 거주를 다 따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 자녀가 사춘기라는 것은 정체성의 확립의 단계라는 거죠.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찾는 시기, 그게 아니라 임의의 기준점에도 좋으니까, 그것은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수정 발전시키는 거니까,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회생활과 관계에 대한 정립이겠죠. 그런데 청소년기는 이제 권리는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언어는 이제 피터팬의 기간이다. 기능적으로는 어른의 일을 다 하는데 마음은 어린아이에 머물고 싶다는 거죠. 권리는 찾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그 시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부모도 그럴 수 있겠죠. 품 안에 자식, 뭐 나중에 뭐 결혼해서도 뭐 자녀를 내가 뭐 키워줘야 되고, 뭐 그렇죠. 끝없는 에이스가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춘기를 잘 어느 정도 잘 지내지 못하면 그 이후의 삶이 방향성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류에 떠밀려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족감이 없지, 공허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부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역기능에서 순기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사랑의 관계에
로 가야 되는데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엮이는 상태니까 우선은 거래의 관계부터 회복해 보자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 기능적인 것을 기브앤테이크를 먼저 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의 관계와 착취의 관계는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그 욕구가 충족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배우자가 배우자를 우선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녀 교육에서는 자녀를 교육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인문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3세가 되면 인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6살, 6세가 넘으면 자녀의 영성이 부모를 뛰어넘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세가 넘으면 초기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들었고,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른을 연습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세에서 18세가 청소년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에 어떤 것을 연습을 하느냐? 자기 언행에 대한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것은 책임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녀 교육이 적절하면 그 자녀가 자기 밥그릇에 맞는, 자기 역량에 맞는, 자기 개성에 맞는,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칠 것이고, 또 자기 모양에 맞는 적절한 배우자와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적절한 부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역으로 보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한테 많이 해주는 건 뭐 한두 끝도 없을 텐데, 부모님이 각자의 삶을 적절하게 잘 살면 그것이 자녀에게도 큰 복이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그 좋은 세대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가정을 보면 부모와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게 엮이는 가정의 어떤 정형화된 형태인데, 그것이 설령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배우자를 우선시하는, 자식보다 원가족보다 배우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부부의 관계 형태가 부부 당사자 간에도 좋고 자녀 교육에도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죠. 네, 이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